2025년 울산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희망을 주는데요. 오늘은 복된 기운을 가득 품고 있어 한 해를 시작하기 좋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어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슬라이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을사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됐어요. 만리를 걸어간다는 것, 이거는 만권의 책을 읽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올해도 울산의 곳곳을 만리를 막 누비면서 울산의 역사, 울산의 여러 가지 숨은 것들 우리가 생생하게 한번 전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를 가지도록 해봅시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곳을 가나요?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은 뱀의 해거든요. 울산에서 가장 뱀 이야기가 많은 곳, 그러면서도 굉장히 복된 땅,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갈 곳, 돛질산입니다. 돛질산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곳일지 궁금하거든요. 들어본 것은 분명한데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산. 그렇지만 울산을 1만 년 동안 지켜온 산, 그런 숨은 산인데 그곳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함께 가보시죠. 네. 돛질산은 도심 가운데 있지만 울산 사람들에게 생소한데요. 나지막한 산이지만 울산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을 올라왔는데 돛질산 이름이 되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돛질. 이 돛질이란 말의 돛은 돼지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하면은 저두산, 돼지 저자를 써서 돼지머리산이란 말이에요. 돼지 머리를 닮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학승공원 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돼지가 머리를 쭉 내밀고 있는 형상을 했다 해서 돛질산인데, 사실 이 돛질산은 울산의 풍수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산이에요. 서울의 남산, 부산의 어떤 용두산 이런 것처럼 모든 좋은 기운을 다 모아서 담고 있는 산, 그걸 이제 풍수의 안산이라고 하거든요. 안산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산. 일제강점기 때 삼산벌에 비행장을 닦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삼산에 있는 산을 세 개의 봉우리를 다 헐었거든. 그런데 이 돛질산, 동해 쪽으로 남아있는 이 산은 헐지 않았어요. 그래서 울산의 1만 년 역사의 아주 귀중한 것들을 다 안고 있는 산이다. 안타깝게도 이제 1914년 이 무렵에 이제 일제가 이곳에 이제 행정구역 개편하고 그 위에 1920년대 후반에 수리조합에서 이제 태화강에 뚝을 만들고 여천천에 여천강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공사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돛질산의 머리, 돼지 머리와 꼬리 부분을 잘랐다 해가지고 좀 원성이 자자했는데 그런 아픔은 있었지만 그래도 돛질산은 오랫동안 울산이라는 땅의 역사를 잘 지켜오면서 형태를 제대로 잘 보존해가지고 남아있는 산. 올라오는데 벚나무들이 쫙 있더라고요. 이 봄이 되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옛날 기록에 보면 이 돛질산의 벚나무 군락, 벚나무 터널 엄청나게 유명했대요. 그래서 봄철이 되면은 방구동, 그다음에 처용암, 그리고 이 돛질산 이곳에 봄나들이 명소로 각광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돛질산이 울산의 모든 기운을 끌어올린다는 옛말이 있는데요. 산은 산일 뿐인데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니, 여기 올라왔는데도 산이 얕지만 울산 전경이 다 보이네요. 그렇죠. 네. 해발 90m 되는 야트막한 산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을 한꺼번에 다 조망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뷰를 가졌고요. 여기에 올라와 보면 돛질산이 왜 울산의 안산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산 저 넘어가 이제 영남 알프스예요. 요 앞에 보이는 산들은 좀 다른 산들, 그러니까 문수산, 국수봉 뭐 이런 산들이 쭉 보이거든요. 그리고 요 앞에는 바로 하물산, 성안의 하물산이 보이거든요. 이곳에서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일대까지는 하물루나 영남 알프스나 뭐 연포산이나 이런 데서 동해 쪽으로 다 바라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시가지 쪽으로 바라보는 거지. 딱 와서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참 편안하고
아늑한 곳이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게 바로 안산입니다. 안산이라는 말 자체가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산이거든요. 울산의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산, 이 산이 돛질산이고, 울산을 풍수지리로 이야기할 때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구룡반치라고 했잖아요. 9마리 용이 대륙으로부터 동해로 막 뻗어나가는 지형, 그 지형에서 앞에 상을 차려놨거든, 소반. 그 상을 받쳐주는 산이 바로 돛질산. 돛질산은 대지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복이 많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울산에서 돛질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예부터 안산은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불을 쌓아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돛질산에는 울산을 지켜줬던 수호신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옛날부터 좋은 기운이 많았던 곳인 만큼 이야기가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올해가 무슨 해? 을사년. 을신년스럽다가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알아요? 그 을자인가요? 같은. 바로 을사년. 을사년스럽다 해서 나왔어요. 을사늑약. 일제에 우리가 강제 병합을 당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해. 그 을사년에 사람들이 을사년스럽다가 을신년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처럼 네. 이 돛질산에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무기 이야기. 이무기 용이네요. 이무기 이야기, 이무기 띠고딩 이야기인데, 이무기 띠고딩 이야기하고 도깨비 이야기, 두 개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근대에 오면은 또 S그룹의 회장의 별장 이야기까지. 하여튼 이 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게 많이 깔려 있어요. 일단 이무기 이야기인데, 이무기는 뭐냐면 이 산이 삼상평야를 안고 있잖아요. 삼상평야는 옛날부터 태화강, 여천강, 정동강 이런 강들이 많아가지고 여름만 되면 이게 물이 철철 넘쳤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여름이 되면 물이 많으면 물놀이를 하잖아. 사람들도 뭐 다니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무기, 띠고딩 이야기, 이 돛질산을 지키는 어떤 수호신 같은 이무기가 여름이 되면은 큰 비가 내리면 운대요. 울음을 운대. 그 울음이 십리바까지 들렸대. 그 띠고등이 울음이 울면은 반드시 사람이 죽는데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띠고등이 울면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는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뭐죠? 물 조심을 해라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 경계의 의미를 담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도깨비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도깨비 하면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요, 나쁜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로 다가오죠. 도깨비는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네. 그것도 착한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돛질산의 도깨비도 그런 역할을 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거든요. 울산에 살던 아주 예쁜 기생 월행이야 아주 힘 좋고 정의로운 사내 주호동이 이야기예요. 여기 울산 부사가 와가지고 월행이가 워낙 예쁘다고 하니까 수청을 들어라 했는 거라. 월행이가 수청을 들겠어요? 안 들죠. 안 들겠잖아. 근데 평소에 월행이를 굉장히 흠모했던 호동이라는 또 총각이 있었거든. 월행이를 잡아가니까 이 호동이가 열받았는 거라. 그래갖고 관아에 가갖고 부사를 때려 죽여버리죠. 호동이는 도망을 가야지.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돛질산 도깨비가 두 사람을 맺어줍니다. 살아서 맺어주지 못하지만, 죽어서 맺어주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사랑을 만성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돛질산 도깨비 전설로 남아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돛질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민초들이 돛질산을 굉장히 수호신, 자기들을 지켜주는 산, 믿음직한 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선조들은 돛질산을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기며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중요한 산으로 생각했는데요. 60여 년 전에도 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이야기가 있는 이 돛질산이 이제는 공단 속에 있네요. 그렇죠. 이제 이 산은 1962년에 울산이 공업센터가 지정이 됐잖아요. 이 공업센터가 지정되면서 이 일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쌀 생산도 굉장히 잘 안 됐고, 쌀 품종도 별로 안 좋았고, 쌀 정식도 안 됐어요. 그걸 획기적으로 바꾼 게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뭘 했다? 비료를 생산했어요. 그 한국 비료 공장이 1964년에 시작해서 67년쯤에 완공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료가 막 생산이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자마자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바로 한비 사카린 밀수 사건. 그 사카린 밀수 사건을 위해서 한국비료공업이라는 이 회사가 국가로 넘어갑니다. 박정희 군사정부에 넘어가거든요. 그 위에 한참 가다가 1994년에 다 이제 삼성에서 이걸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은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이곳을 소유하지 못하고 국내 대형 그룹으로 다시 인수를 했네요. 소유주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삼성 시절에 바로 이 돛질산에 한비를 만들면서 그때 삼성이 막 잘 나갈 때거든요. 그때 이제 박정희 장군이 울산에 자주 왔거든.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이 돛질산에다가 영빈관을 만듭니다. 바로 그 지금 우리 전망대 앞쪽에 그 영빈관이 있었어요. 이 영빈관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돛질산에 이야기했던 이무기, 띠고딩하고 연관된 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옛날부터 돛질산이 건드리면 안 된댔거든. 왜 또 신성한 산이라서 신선한 그런가요? 산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했는데 거기에 영빈관을 짓다가 불도저 기사가 바위를 하나 탁 건드렸는데 거기에 황구렁이가 나왔대요. 구렁이가요? 네. 이 돛질산에 뱀이 많은 산이거든요. 이 황구렁이를 건드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하던 인부가 죽었다 하는 소문이 돌아요. 그 이후에 이제 뭐 흉흉한 소문도 돌고 사카린 밀수 사건도 터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영빈관 공사가 중단됩니다. 오랫동안 그냥 폐허로 방치되다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정비를 하거든요. 그때 울산도 이런 흉물이 되어 있는 이 영빈관을 그대로 두면 안 됐다 해가지고 치우고 드러내고 지금 정비를 깨끗하게 한 상태죠. 울산이 공업센터로 지정되면서 돛질산 주변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됐는데요. 그로 인해 풍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 바로 보이는 곳이 바로 매립 지역이죠? 그렇죠. 이 돛질산에는 이 옛날 이야기 말고 울산 공업센터 이후에 울산의 현대사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 또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숨은 이야기가 바로 매립장인데요. 이 매립장은 뭐냐면 울산이 공업센터가 되고 난 이후에 인구 8만 명에 불과하던 곳이가 100만 명까지 불었거든요. 엄청나게 부른 거지. 엄청나게 불었어요. 사람이 많이 불면 뭐가 나와요? 쓰레기가 엄청 나와요. 쓰레기가 막 쏟아지거든.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잖아. 서울의 난지도 공원 알죠? 알죠. 상암. 상암에 체육공원하고 월드컵 경기장하고 들어있는데 그게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지금은 공원이 돼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울산도 그때 당시에 이쪽에 여천 매립장, 이쪽에 삼산 매립장 해가지고 전체가 한 6만 7천 평 되는 이 땅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쓴 거예요. 지금은 매립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 모르겠죠? 없는. 네. 그러니까 2003년까지 매립을 끝내고 그때부터는 안정화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고요. 바로 여기가 네. 2028년 국제 정음 박람회가 열리는 장소예요. 여기가요? 예. 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곳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또 바뀝니다. 앞으로 너무나 변화가 많이 예고가 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앞에가 태화강역이잖아요. 네. 이 태화강역에는 앞으로 동해선, KTX 이엄, 그리고 철도 여러 철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태화강역이 울산의 센트럴역으로서 굉장히 중심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태화강 앞에 부분만 공간이 있잖아요. 이제는 연결돼서 뒤에 공간까지 시민들이 오가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런 것과 연계되어 가지고 이 돛질산은 엄청나게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돛질산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세계적인 공연장도 건립한 이곳은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울산 사람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울산실록의 돛질산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돛질산은 울산의 안산, 그러니까 울산의 마지막 기운을 다 모아주는 산이거든요. 그렇지만 울산 사람들에게 이름으로는 전해지지만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산, 그렇게 지금 알려져 왔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 2025년부터 울산의 돛질산은 과거의 울산을 지켜주던 산에서 울산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을 제대로 잘 보여주는 아주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국제정음 박람회도 열리고 또 태화강역이라는 아주 중심된 역을 받쳐주는 산으로서
울산 시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도질산의 모습, 그 부분들을 울산 시민들이 잘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돛질산은 좋은 기운이 가득 담긴 산이잖아요. 그렇죠. 2025년을 맞이해서 이 좋은 기운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리면서 끝내도록 합시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기운이 가득한 돛질산에서 새해의 새 출발은 어떨까요?